장서희는 오늘도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35세, 결혼 5년 차, 워킹맘으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만 거울 속 여자는 점점 낯설어지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 파리한 볼, 억지로 만든 미소.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이 이렇게 초라해진 것이. 아침 7시, 서희는 서둘러 아이를 깨우고 아침을 차렸습니다. 회사에 8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걸어올 시간이었습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얘야, 오늘 몇 시에 퇴근하니? 우리 민준이 고생하고 있으니 저녁 잘 준비해 놓거라. 전화 너머 시어머니 윤영자의 목소리는 언제나 명령조였습니다. 62세의 그녀는 전형적인 권위적 어른이었습니다. 아들만 편들고 며느리는 통제의 대상일 뿐이었지요. 서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애 엄마가 밖에서 돈 벌겠다고 아이를 방치하면 어떡해? 우리 민준이 벌이로 충분한데. 왜 굳이 나가는 거야? 서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꾸하면 더 길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인이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이가 TV를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서인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집이 이게 뭐니? 청소는 한 거야? 우리 민준이와 내 손주가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해? 서인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손자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오렴. 엄마는 너한테 관심도 없잖아. 맨날 회사만 가고. 아이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인을 바라보는 순간 서인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인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 내가 감히 나한테? 내가 손자 교육하는데 며느리가 왜 나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최민준이 들어왔습니다. 38세의 그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인이 남편을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좀 말해줘요. 민주는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도 손자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순간 언제나처럼 서인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혼자라는 것을. 밤, 욕실에 홀로 앉아 있는 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이 집의 하녀인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아빠도 시어머니도 모두 자신을 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었습니다. 서인은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점점 늘어나는 야근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어머니와의 갈등 이후 서인의 일상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5년, 민준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근은 주 2회에서 5회로 늘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집을 비웠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거나 한참 뒤에야 받았지요. 집에 돌아와도 서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와도 놀아주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는 등을 돌리고 잤고 서인이 말을 걸면 짜증부터 냈습니다. 어느 날 서인은 민준의 셔츠에서 긴 머리카락 한 올을 발견했습니다. 서인은 단발이었습니다. 향수 냄새도 달랐습니다. 카드 명세서는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고
휴대폰은 늘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서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요즘 당신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민주는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바쁜 거 모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저한테 화난 게 있어요? 민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직장 다니는 남자들 다 이래. 집에서까지 잔소리 들으려고 일하나?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이에요. 당신 행동이 이상하다고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네가 집착하는 거야. 좀 놔둬. 숨 막히게 하지 말고. 서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서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대화조차 거부당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니까 우리 민준이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서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을 제대로 돌봐야 남편이 집에 있고 싶은 거지. 내가 직장 다닌다고 남편 신경도 안 쓰잖아. 그러니까 이 꼴이지. 서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인의 SNS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최민준을 조심하세요. 당신은 지금 속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진실을 직접 확인하세요. 서인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 보낸 걸까요? 설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서인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 서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 서인은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누구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서인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다음 날 서인은 아이를 친정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서인은 남편의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손은 차가웠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회사 정문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긴 생머리를 한 여자. 세련된 차림의 그녀는 서인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습니다. 둘은 회사 앞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자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서인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5년을 바쳤는데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회사도 다니면서 이게 받을 대가인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서인은 카페를 나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인은 익명의 사람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 회사 앞에서 본 그 여자, 신다혜입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제게 문자를 보낸 사람인가요? 다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보냈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그런 걸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랑 대체 무슨 관계예요? 다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연락했어요. 서희는 비웃었습니다. 오해? 제가 뭘 오해했는데요? 두 분이 다정하게 식사하는 거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저는 최민준 대리님과 사귀는 게 아닙니다. 서희는 멍하니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다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감사팀에 있었어요. 그리고 최민준 대리님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외부 투자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그게 실패하면서 숨기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게 됐고 큰일 날 것 같아서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서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혜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서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최민준 대리님이 빼돌린 돈.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시어머니 오빠분, 그러니까 남편분의 외삼촌 사업 손실을 보전하는 데 쓰였고 다 없어졌어요. 시어머니 분이 아들한테 부탁한 거였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서인은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건 제 탓이라고 했단 말인가요? 집안을 제대로 못 챙기는 제 탓이라고요? 왜 나한테만 이래? 나는 뭐였어? 다혜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서인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다혜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뭔데요? 서인은 이제 더 놀랄 일도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다혜가 말했습니다. 사모님의 시어머니는 제가 대리님을 도와준 걸 알았어요. 그리곤 저를 몇 번 찾아왔어요. 몇 번씩이나요? 무슨 일로? 서인이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다혜가 머뭇거리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더 이상 며느리와 사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아들을 설득할 테니 우리 아들과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요. 서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혜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이거예요. 사모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희생양이 되고 계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인은 멍하니 버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게 뭐였을까요? 가족? 가정? 그건 나 혼자만의 환상이었나요? 집 앞에 도착했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서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서인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남은 건 텅 빈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인의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혜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사모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서인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흘 후 서인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다혜가 보내준 회사 자금 유용 기록, 시어머니와 남편의 통화 녹음, 외삼촌 사업 관련 자료까지. 서인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서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내죠. 민준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회사 돈 빼돌린 거, 어머니가 외삼촌 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서 다 날린 거, 다 알아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른한테. 서인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죠?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뒤로는 저 모르게 남편에게 저런 일을 시키고 저한테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건 제 탓이라고 하셨죠? 제가 집안을 제대로 못 챙겨서라고요? 민준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이건 가족 문제잖아.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서인이 비웃었습니다. 집안? 가족?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었나요? 저는 5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면서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뭐라고 했죠? 집안을 제대로 못 챙기는 며느리라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서인은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니까 우리 민준이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할머니한테 오렴. 엄마는 너한테 관심도 없잖아. 맨날 회사만 가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은 안 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서인은 미리 준비한 메모를 꺼냈습니다. 주거 분리, 남편의 심리 상담 의무화, 시어머니의 완전한 독립 및 개입 금지, 재정 완전 분리. 서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조건 지키지 않으면 당신과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서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여보라고 부를 자격 없어요. 며칠 후 민준은 짐을 꾸렸습니다. 별도의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서인은 아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처음으로 숨 쉴 공간이 생겼습니다. 서인은 아이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지금 아빠만의 시간이 필요해.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야. 아이는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약속대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민주는 서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상담받았어. 많이 반성하고 있어. 서인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2달째 되는 날 민준이 조심스럽게 방문했습니다.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서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서인은 민준이 떠난 후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인에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당신 편이 되지 못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남편이 아빠가 되겠습니다. 서인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인은 아이 중심의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침에는 아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서인의 능력을 알아본 상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겼고 서인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도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졌고 자주 웃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지니 아이도 행복해졌습니다. 민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상담을 받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준이 아이와 놀아주고 있을 때 서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희나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내가 엄마한테 너무 의존하고 엄마 말만 들었다고. 당신 말은 듣지 않고 당신한테는 책임만 떠넘기고. 서희는 말없이 차를 따랐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 알았어.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죠. 서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인은 다혜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다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다혜 씨 덕분이에요. 그때 연락 안 해줬으면 전 아직도 모르고 살고 있었겠죠. 다혜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도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유요? 저도 과거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고부 갈등, 남편의 무관심, 언어폭력. 그 때문에 결국 가정이 무너졌죠. 서인이 놀란 표정으로 다혜를 바라봤습니다. 다혜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모님을 보면서 과거의 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서인이 다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끊어야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희생을. 고마워요, 다혜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민준이 정식으로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서인은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허락했습니다. 다만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세 명이 함께 가는 거예요. 당신 혼자도 저 혼자도 아니에요. 우리 셋이 함께요. 민준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일요일 오후 서인은 아이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아이가 깔깔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뒤에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심에는 서인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멀리서 가끔 손자를 보러 왔지만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서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과거의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가족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삶을 선택할 수는 있다고. 나를 지키는 게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서인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서인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서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제 서인은 알았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을.